갈팡질팡하고 계신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갈팡질팡할지 모르겠네요. 뭐 정리의 관점에서, 그렇죠. 포트폴리오 정리의 관점에서 갈팡질팡인지, 네. 아니면 신규 투자나 갈아타기의 관점에서 갈팡질팡인지. 그것도 있고 뭐 하락할까 오를까 이것도 좀 갈팡질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나의 스탠스도. 네. 어디서는 또 계속 하락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상승한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또 바닥 찍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갈팡질팡 하실 것 같아요. 네. 엊그저께인가 누가 네. 단톡방에다가 올려준 썸네일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네네. 나왔던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집값이 여기서 더 하락을 해야 네. 대한민국이 산다고. 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봤는데 한문도 교수님 제가 그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고. 왜 좋아하세요? 그 사실은 한 10년 전에 저 한번 뵀었어요. 왜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연히 그런 무슨 포럼 같은 거 있었어요. 주택 포럼에. 네. 그때 한문도 교수님 오셨어가지고 그때 인사했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인사해서 아마 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연사로. 네, 전문가 모임 같은 거, 포럼 같은 거 해서 그냥 네. 인사하고 그때 이제 명함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그때 한문도 교수님. 그때 기억하고 그때 인상이 워낙 좋으시고 또 이렇게 되게 친절하세요. 친절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또 조곤조곤 말씀 잘하시니까 그때 인상이 깊었는데 아마 2008년도 이때였으니까 벌써 14년 전이네. 14년 전. 14년, 기억 15년 못 전. 하실 것 같은데요? 못 할 수 있죠. 못 할 수 있죠. 지금 대스타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네. 저는 그 세상을 망치는 게 이상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이상주의자. 뭐냐면 현실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들 때문에 세상을 좀 망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한도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세상.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졌잖아요. 오히려. 북한뿐만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또 뭐 그 외 여러 공산주의자 국가들. 근데 사실은 이게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 세계를 망각한 채 그냥 너무 이게 세상을 이제 이상주의적 혹은 정의로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딱 듣다 보면 맞지, 저 말이 맞지, 저래야지 세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감이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럼 한문도 교수는 이상주의자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을 모른다. 현실 감각을 좀 이렇게 더 탑재하시면 어떠실까? 현실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이상주의자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보다는 이상주의자가 맞지 않겠나는 게 생각인데.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뭐 저의 입장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 네. 한문도 교수님 관련된 거는 제가 뭐 몇 번 포스팅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뭐 여기서 못 봤네.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서 그래요? 블로그에다 써는 게 너무 그래요? 세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릴 네. 것 같고. 이거 근데 한문도 교수님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제 거?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인트로니까. 인트로니까. 이 풀었다. 뭐 이 정도. 왜요? 나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대스타라서 지금 약간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아니야. 네.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고, 왜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우리 만났잖아. 우리 만났었잖아. 만나서 만났었잖아. 명함 교환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또. 방송이니까 이렇게 또. 네. 너무 또 치우치게 하면 안 되니까. 네. 농담한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압박해본 겁니다. 친해서. 네. 네. 전문가 90% 올해 집값 하락. 반등은 2024년. 네.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전망하신 분이 90% 정도고. 네, 맞습니다. 반등은 24년부터다라는 기사입니다. 네네. 이걸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사가 났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잖아요. 집값이 계속 전문가들도 하락할 거다. 심지어 2030년까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좀 약간 바닥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도 있고 그냥 네. 거래량 살아났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오르겠다 하면서 전망이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계속 전망도 그렇고 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2024년에 만약에 부동산이 상승하면은 그럼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될까요?
당연히 그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2024년이 만약에 상승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더 늦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면 우리는 2023년도에 사야지 먹을 게 많이 있다는 거지. 2024년에 그때 집값이 상승하니까 그때 산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오면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사가 아마 나온 게 이 설문은 아마 한 달 전쯤 했을 거예요. 한 달 전에. 네. 취합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기사가 실제로 나오기까지가 한 달 정도 시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사가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기사는 한 달 전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한 달 전 분위기는 어땠나요? 한 달 전엔 이렇게 약간 더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값은 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 더 좀 지배적이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이랑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참고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달 전 전문가들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현재에 맞게끔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기사를 좀 가져온 거예요. 여기 뭐 지금 뭐 대구 얘기도 하고 인천 얘기도 나오고 네. 막 여기저기 얘기 나오면서 네. 뭐 특히 인천, 송도 얘기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표님이 계신 강남 네네. 어떻습니까? 분위기? 강남은 지금 금매물 싹 사라졌고요. 싹 사라져요? 네, 그리고 지금 호가가 심지어 많이 올랐어요. 한 3, 4억 올랐어요. 3, 4억. 개포 프레지던스 사이도 그렇고, DH 아널리즈도 그렇고, 개포 2단지, 레미안 브레스티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지금 금매물 소진됐고, 다 올랐고, 한 3, 4억씩 올랐고, 송파 헬리오시티도 왜 제가 지난번에 그 324평 17억 5천에 제가 잡아드렸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금 이제 거의 막 19억, 20억, 19억 거의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이 올랐고,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또 기사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강남은 지금 이제 금매물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같은 경우에 그 보류지가 좀 있었어요. 보류지 25평이 19억짜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거래됐잖아요. 거래되고 지금 25평이 최저가가 22억 정도, 23억 정도, 한 4억 정도 오른 거예요. 이미 23억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잡으셨던 분들은 불과 한두 달 만에 한 3, 4억 벌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뭐 아직 팔진 않았지만. 가격은. 근데 지금 사면 3, 4억을 더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이 굉장히 잘 사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뭐 집값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보합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 그 가격은 절대 돌아오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 나가던 아파트, 네. 고금리 규제 완화에 애물따지 전락.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거예요. 오피 얘기입니다. 네, 오피스텔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대형 평수가 되게 아파트를 잘 나갔잖아요. 대형 평수가. 그러니까 왜냐면 아파트 대체제로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여기 기사 끝부분에 보면 소형은 많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면적이 넓을수록 가격 하방 압력이 거셌다. 그래서 그 원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떨어졌다. 오히려 별로 크게 안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후레이TV에서도 그때 중대형이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중대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데는 월세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떨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대형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이 오피스텔은 지금 그 특례 보금자리가 안 돼요. 오피스텔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로 사고 싶어도 오피스텔 못 사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 안 되니까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풀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댓글 이거 다 그거던데요. 보니까 네. 특례 보금자리 풀어달라고. 네. 근데 웃긴 게 그 규제는 그렇다고 이게 양도세나 이런 게 주택이랑 똑같이 양도세도 중과가 다 됐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취득세도. 그렇죠. 물론 이제 취득세는 이제 4.5%긴 하는데 취득세가 완화되면 또 그 메리트도 이제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막 규제대로 묶어놓고서 하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면 초과에 걸린 거고 또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또 다른 거 살 때도 취득세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풀리니까 이 오피스텔이 당연히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소형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평가돼 있었고 상태가 저평가돼 있었고 그다음에 월세가 또 계속 좀 올랐거든요. 저도 그 어디야 이번에 동탄의 오피스텔이 예전에 550만 원 월세를 원룸이에요. 550만 원 월세를 받았는데 이번에 565만 원의 계약을 이번에 치렀어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나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되게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특히 원룸 같은 경우 월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565만 원이면 수익률이 제가 그거를 1억 7천에 분양 받았던 거니까 대략 못해도 한 7, 8%는 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수익률이면 계산 안 해봤지만. 그리고 뭐 대출을 활용하면 조금 더 이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건 기존 세입자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아니면은 세입자가 바뀐 거죠. 바뀐 거 나간 거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또 일반 사업자로 해서 그냥 그 직원 숙소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입 신고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로 해서 이제 부가세 끊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65만 원에 부가세 6만 5천 원 별도니까 71만 5천 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원룸 오피스텔 시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예. 거기랑 지금 75만 5천 원 받고 있는 데가 또 삼성에 있는 오피스텔 두 채도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은 제가 그 후레인TV에 얘기했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일부 지역은 좀 오른 지역도 있어요. 안 떨어지.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은 다른 거를 다 떨어졌는데 원룸 오피스텔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다음 뭘 샀어도. 근데 원룸 오피스텔은 오히려 가격이 보합이거나 좀 올랐어도 사실은 이것들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 또 월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현실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이제 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대표님은 3룸은 있으세요? 오피스텔은 없어요. 다 원룸. 원룸을 약간 소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투룸, 쓰리룸 할 바에는 그냥 아파트 하는 게 낫죠. 투룸, 쓰리룸도 원룸 그 월세 받을 수 있죠. 월세 받을 수 있어요. 있긴 하잖아요. 90,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미사의 투룸이나 미사의 투룸, 쓰리룸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 대비했을 때. 그래서 그거 사신 분들은 좀 많이 재미 보셨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월세 세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5개 있는 게 다 원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월세만 받으려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이제 매매 차익용 아파트도 이제 몇 개 더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죠. 아니, 제가 처음에 대표님 첫 번째 인터뷰할 때, 네. 이 오피스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네. 왜 저분은 네. 아파트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원룸 오피스텔에 저렇게 또 분산을 해놓은 게 있을까 했는데, 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이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매매 차익용 아파트들도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서울, 수도권, 강남, 뭐 지방 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있고, 이거는 언제 팔아야지, 이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팔고 또 뭐 하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제가 하는 게 노후 대비를 미리 하는 거죠, 저도. 왜냐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깔아 놓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여러분, 조금 더 오피스텔을 중대형도 좀 관심 가질 타이밍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이 기사를 갖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제한 사항들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도 오피스텔 해준다 이러면 또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뉴스를 예의주시하다가 특례 보금자리가 만약에 진짜 오피스텔도 해주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 안 되게끔 다른 거 취득할 때 연관이 없게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야지 또 이것도, 왜냐면 오피스텔 되면 다른 거 살 때 취득세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되면은, 그런 게 없어지면은 또 다시 반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예의주시할 타이밍이긴 하다, 중대형도.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중대형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역으로 생각을 항상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님이 투자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인가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돼 있는 거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전세를 놨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 빼고 이제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주거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종부세라든가 게 불합리하니까 저는 그냥 오피스텔을 그냥 업무용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5개 중에 3개는 업무용이고 2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2개도 조만간 업무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팔 거다. 팔고 또 다른 거 할 생각이다. 왜냐면 이것도 좀 시세차익이 많이 남았거든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1억 3,500에 분양받은 건데 이거 피 그때 한 3,400 주고 산 거예요. 초반에. 근데 지금 이건 또 한 2억이 넘기 때문에 2억이 3천 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시간이 되면 이제 팔아야 되죠. 근데 위례 같은 경우는 또 위례 신사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착공되고 나면 또 착공이나 완공되고 나면 더 오를 거 아는데 그래도 이득 났으니까 또 팔고 또 좋은 거 하면 되니까 그렇게 또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거죠.
위례 원룸이 네. 1억 3,500이었는데 그냥 지금 2억 4천. 지금 2억이 훨씬 훌쩍 넘어가는 신기합니다. 네. 작년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마이너스 26%에서 3년 만에 최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남북 전쟁 때 어떤 사람이 조그만 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남북 전쟁인데 그 신문 기사가 어떤 거냐면, 그 남북 전쟁이 싸우고 있는데 북부에 좀 약간 장교가 그 딸한테 대화하는 내용이 그 신문 기사에 실린 거예요. 근데 대화하는 내용 중에 그 딸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아버지는 뭐 장교고 북부의 장교신데 최근에 먹을 게 없어서 말고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고기가 너무 맛이 없었다. 이런 뭐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그냥 투자랑 전혀 관련이 없는 기사인 거잖아요. 시시콜콜한.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그 낙농어 유통을 하시던 분인데, 이 기사를 딱 보고, 드디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겠구나. 왜냐면 식량이 없어서 말고기를 줬다는 거는 타던 말고기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제 전쟁이 더 이상 길어지진 않겠구나. 그러면 전쟁이 곧 끝나겠네? 그래서 유통을 되게 저가로 막 유통망을 넓힌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쟁이 안 끝났으면 이 사람은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확신을 갖고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거를 확신을 했던 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신문 기사를. 네. 근데 그 신문 기사 그 조그만 내용을 보고 그렇게 연상을 해서 통찰력 있게 행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조그만 사소한 기사에 어떤 통찰력을 얻어서 투자한 경험이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의외로 굉장히 큰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았던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중박 이상의. 중박 이상의.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눈여겨볼 게, 작년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마이너스 26%라는 얘기는, 3년 만에 최저라는 얘기는 향후 주거용 건축물이 모자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특히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향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은 아니더라도 뭐 2, 3년, 3, 4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집값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기사가 왜냐면 신규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2, 3년, 2030년 향후 2, 3년 후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공급을 가지고 집값을 판단하는 게 좀 쉽지 않다. 지금 상황을 놓고 봐도 뭐 계속 공급은 부족했지만 서울이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는 불타올랐다가 또 차갑게 식었다가 또 지금 이렇게 또 가는 형국인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3기 신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 착공을 못하고 건설을 못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집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양한 변수들은 또 고려사항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수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심리도 생각해야 되고, 정책도 방향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심리는 작년보다는 좀 살아난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출이나 규제도 여파도 좀 많이 완화가 된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도 조금 더 집을 살 수 있게끔 좀 돼 있는 거고,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에서 또 이런 기사를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게 제 판단인 거고,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생각인 거고, 다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공급이 되려면 이제 일부 지역인 거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당장 좀 약간 공급이 되면 주춤할 수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위례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고 그런 새로운 신도시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기간이 잠깐이란 얘기예요. 잠깐. 그러니까 입주할 때 한 6개월에서 뭐 길면 한 1년 정도? 그 기간만 버티면 또 오르는 거거든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3기 신도시도 잠깐 동안, 그 다음에 강동구 이런 데 재건축 단지들도 한창 막 물량 공급할 때 하남 미사 쪽 집값이 떨어졌던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6개월 정도. 그럼 우리가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다. 저는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이거는 왜 가져오셨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 가면은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박종복 그 부동산 전문가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 박종복 씨가 이제 자기가 10억이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네. 되게 크게 파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함을 딱 받았는데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무슨 소장, 혹은 무슨 이사. 근데 이렇게 명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명함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라는 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명함을 받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건데 중개보조원 중에서도 이제 같이 지분을 투자해서 뭐 사업할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실력이 없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박종복 씨도 아마 그 부동산 전문가분도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실력이 아주 출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문제가 된 게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사실 저 같으면 만약에 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있고 저는 몇 개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만약에 제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솔직하게 저는 자격증이 없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랑 자격증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격증이 없어도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고요. 자격증이 있어도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중개사라고 얘기한 게 그게 이제 잘못이 됐던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게 사실은 그 15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 제일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다 알아요. 15기 시험이라 그러면은 그게 합격률이 2%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방송을 우연찮게 봤는데 저분이 15기가 자기 합격했다고 하시길래 저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90 패스인데 그럼? 거의 90 패스여서 저분 자격증이 없겠다. 전 그 생각 그때 딱 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또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서경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순진하게 아마 물어봤겠죠. 자격증 있냐? 왜냐면 서경석 씨가 최근에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몇 개. 근데 박정복 씨도 이제 아마 그랬을 거죠. 이제 창피하니까. 사실 근데 자격증 없는데 창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아예 딱 오픈을 해놓고 그렇죠. 활동을 했다면 그렇죠. 뭐 오픈하는 게 그렇죠. 꺼리낌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막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죠. 이게 좀 까기가 그렇죠. 애매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기 쉬우면 부동산에 가면 딱 세 분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로 해서 그 공인중개사를 책임지는 대표. 그래서 간판에 보시면 그 대표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게 법상의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소장. 네. 뭐 소장이건 대표건 어쨌든 그게 있어야 돼, 이름이. 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있지만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자격증도 없고 그냥 일하시는 분 중개보조원, 이걸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중개보조원이 실력이 없거나 한 건 아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 컨설팅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사고도 많고 하는 게 이게 없어요, 사실.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게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하면은 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부동산 컨설팅 관련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그런 강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자격증 없는 분들이 대다수다. 대다수다. 이렇게. 근데 꼭 자격증이 없다고 강의를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격증이 있어야지 매물 같은 거를 올리고 이런 거를 중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격증이 없어도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자격증은 있는데 네. 개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그쵸? 일정 무슨 보수교육인가 뭘 받아야 이렇게 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뭘 올릴 수는 없는 거네요. 당연하죠. 개업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매물을 그렇죠. 올리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 장롱 면허 소지자들이 있어요.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가물가물. 장롱 면허 소지자들도 뭐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만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법인. 중개법인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2명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법인에서 뭐 보조원이나 중개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부동산 가면 네. 부부가 하는데 네. 남자 이름으로 네.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쵸? 간판 걸려 있는데 거의 99%의 일을 와이프분이 다 네네. 하고 일도 훨씬 잘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 로컬에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만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와이프가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명함만 딱 보고 무슨 소장이다 이사다 그러면 아 이분은 자격증이 없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자는 실장, 남자는 과장. 네, 맞아요. 맞아요. K님, 분위기가 반전되는 신호일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찍은 것 같다고 저는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그 댓글에 그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저도. 너나 많이 살아.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최근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초반에는 막 네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서 댓글 엄청 났는데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제 경기 남부 쪽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시흥도 네? 있고요. 네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남부 쪽? 지금 저는 좋다고 보는데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 입주 물량이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배제하고.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개별적인 거는 좀 배제해야 되는데, 뭐 경기 남부 쪽도 괜찮고 얼마나 싸게 사냐가 관건이니까 저는 지금 분위기상 저는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지역도. 왜냐하면 강남권이 이미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여파가 조금씩 이제 다른 데도 이제 퍼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데들이 퍼지고, 여러분들 댓글도 예전에 저 2주 전 했을 때 그 전에 했을 때보다 상당히 그 댓글 반응도 후리님도 느끼지만 좀 더 활발해졌죠. 적극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분위기가 좀 요새 그런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한번 많이 안 오르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면 지금도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최고가 대비 지금은 그래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박앤세일 중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제 워렌 버핏도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주식시장이 박앤세일 할 때는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박앤세일 할 때 다 쳐다보는데 왜 주식이 떨어질 때는 안 쳐다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도 떨어질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안 사거든요. 부동산도 떨어졌을 때 박앤세일 할 때 사는 게 맞는데 안 사잖아요, 사실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못 사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좀 세일하고 그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에서 1.5억 정도로 투자할 지역이 있을까요? 전세가가 워낙 낮으니 찾아봐도 잘 안 보이네요. 투자 지역 찾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 영상 다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아니 뭐 좀 중복돼도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요? 네.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일단은 뭐 분양권도 있고요. 분양권. 왜냐면 분양권은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잔금 때 더 돈이 들어가니까 서울 수도권에 이제 분양권 물량, 그다음에 그 전세 같은 경우 요새 많이 떨어져서 맞아요.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또 작은 평수들은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좀 그래도 차이가 적거든요. 그래서 34평이 아니라 좀 약간 작은 평수들, 뭐 25평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가능하니까 그런 거 찾아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양권이나 작은 평수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후레인TV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5호선 연장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김포. 네, 5호선 연장. 5호선 연장 관련해서 5호선 연장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것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올라있으면 전 얘기를 자체를 안 해요. 많이 올라있으면. 근데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안 올라있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발표가 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깜디님께서 30평과 50평의 집값 상승은 50평이 30평에 비해서 상승폭이 낮은가요? 지방 신축입니다. 30평 5억, 50평 7억 5천입니다. 분양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역마다 좀 달라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근데 50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평수니까 관리비가 거의 한 5, 60만 원 더 나오는 데는 더 많이 나오고, 꽤 많이 나오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50평대보다는 이제 주로 30평대 위주로 많이 권하거든요. 투자는 또 이제 전세나 이런 것도 30평대,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 우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34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거 위주로 권하다 보니까 큰 평수는 좀 사실 안 권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큰 평수 또 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34평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34평 그냥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투자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실거주 하겠다. 근데 지방은 그게 좋잖아요. 큰 평수에서 살 수 있는 게 엄청 좋잖아요. 50평, 60평. 사실 서울은 꿈도 못 꾸거든요. 대감마님처럼 살 수 있죠. 네. 근데 저도 친구들 가면은 큰 평수 40평대, 50평대 가서 이제 지방에서 사는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럽죠. 왜냐면은 엄청 넓게 쓰니까. 엄청 넓게 쓰고 좋은데, 또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지방에서 살고 싶진 않으니까. 지금 지방 폄하하시는 거예요? 대전 폄하하시는 거예요? 포항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영상으로 다뤄주셨던 광면 사연자입니다. 이번에 서울 외곽 대전 단지 급매를 용기 내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비록 목표한 급지는 아니지만 이걸 발판으로 잘 선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계약한 급지에서 제가 갖고 싶은 급지, 흡석동구는 유사 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인데요. 네. 어디입니까? 노도강입니까? 금강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강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금관구인가? 글쎄, 저도 흑석이면 네, 그렇죠. 금관구 네. 쪽인가? 금관구. 금관구네요. 그렇죠? 네. 네. 상급지와의 갭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텐데 상급지 갈아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분 같은 경우 사연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아직 못해서, 그 다음에 예전에 광명 사연 보냈다는데 제가 사실 그것까지 제 기억을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이제 씨를 뿌려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거를 걷어서 보태서 상급지로 가시면 되고, 앞바퀴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외에 추가로 좀 더 소득을 높여서 앞바퀴 투자를 더 늘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찾아서 가는 방법이죠, 뭐. 이분은 그러면 지난번에 사연 보낼 때는 광명 쪽 고민이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동진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 광명? 네, 그렇죠. 서울 쪽으로. 금관구,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음 목표가 흑석.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으로 오시겠죠. 만나시겠네요? 네, 좋죠. 대표님이야 네. 워낙 현장에 계시니까 이게 축축축 취합이 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정보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 금매 잡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매도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연락 왔거든요. 금매 하나 났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사연인즉슨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대출이 좀 많이 힘드니까 이거를 좀 빨리 처분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시세보다 제가 볼 때는 평균 가격보다는 한 1,500, 2,000, 이것도 저는 금매라고 보는 거예요. 1,500, 2,000 정도 쌓은 매물이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러냐고 해서 저도 아침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인중개사분들과 관계를 좋게 이제 해면은 좋고, 이런 분들과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50명, 100명, 그리고 50명, 100명이요? 네, 그 정도로. 가능해요. 가능해요. 각지에 있으면 전국 지역 부동산 다 연결이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세 체크는 당연히 이제 필수고.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다 하면 요 정도 금액이지 했는데 시세보다 한 요 정도 싸게 나왔네. 그러면은 그 싸게 나온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합당한 이유면은 그러면은 괜찮네 하면은, 대신에 금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덜컥덜컥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대신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에 맞게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금매물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범위를 넓게 깔으면 돼요, 넓게. 그러면 금매물이 그 중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잡으면 되는 거죠. 서울에 한 채 투자를 하고 청주에 전월세 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서울도 지금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건 비조정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사고 2년만 보유하면은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그때 청주에 하나 실거주를 마련하시고요. 남는 돈을 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가 추구하는 그런 투자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리고 지금 좋은 게 조정적이 해제가 됐다는 거는 상당한 메리트예요, 지금. 왜냐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된다는 게, 사실은 서울에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요? 이거는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특혜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서울과 5대 신도시도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아예 보유만 해도 비과세면 이건 정말 큰 특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지지난주랑 완전 반응이 다르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되게 가라앉았는데 이번에는 질문이 엄청 많으시네요, 오늘. 그런 것도 있고, 기사가 요새 또 집값 좀 제가 누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값이 조금 반등하고 이런 게 있다고, 반등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유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항상 현장보다 기사가 좀 느린 이유가 그렇게 좀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 보고 또 사람들은 또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좀 더 적극적이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너무 떨려서 제가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긴 한데 청주에 살고 있고 그 직장을 여기서 정년을 해야 되는 그런 맞벌이 부부라서요. 청주에서요? 네, 그래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지금 집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선 실거주가 가능한 세종을 좀 보다 보니 이 돈이라면은 서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투자 금액이 얼마나 있으세요? 투자 금액은 지금 저희가 현금이랑 그 마통으로 다 하면 한 5억 7천 정도. 오,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 청주에서 전세나 월세 사시고요? 지금은 네, 저희 부모님 명의의 전세 아파트에서. 그러면 5억 7천으로 전부 다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맞아요. 지금 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7천에. 그러면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요. 왜 전화하신 거죠? 어디 뭐 좀 봐두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우선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청주보다는 세종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생각하에 세종을 다녀봤는데 네. 이 금액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으니 그렇죠. 서울을 해놓고 네. 여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5억이면 5억 7천 정도면 사실 뭐 마곡도 있고요. 뭐 마포 쪽도 있고요. 네. 또 뭐 하남 쪽도 그 송파 쪽 건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구축 위주로. 그렇게 네. 네, 그런데 아니면 뭐 그죠. 뭐 분당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지역을 하는 게 네. 중장기적으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그 실거주는 그럼 계속 그 청주의 세종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나중에 올라올 계획도 있으세요? 부부가 지금 여기서 정년을 해야 되는 직업을 청주에서 갖다 보니 한 60세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아이들 여기서 키워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 생각은 한 2년 정도만 투자하셨다가 네. 그 지금 시점에서 뭐 전세 끼고 하나 사셔서 한 2년 정도 보유하면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금이 이제 팔리면 그 비과세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청주에 있는 실거주 할 집을 사시고요. 그리고 돈이 좀 남으면 네. 그 돈으로 가지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아파트를 하든지 여러 채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팅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 아마 지금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셔서 네네. 그 약간 떨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어차피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꼭 필요한 건데 내가 꼭 실거주를 만족하는 집을 살 건 아니고 어차피 2년만 딱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유망한 지역을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을 좀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저는 5억 7천이면은 살 때 천지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실거주가 안 되면은 첫 집은 실거주를 탄탄히 해놓은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그 시기적으로 그 전략을 달리 짜야 돼요. 근데 지금 시기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는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은 서울 들어가기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 하시고 2년만 실거주 집을 2년만 늦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 있다가 서울 집을 처분한 걸로 내가 실거주할 집을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인 건데 한 번 더 돌리면 안 돼요? 4년? 뭐 4년 더 돌려도 되죠. 더 낫죠. 그러니까 최소 2년에서 4년. 왜냐면 직업이 안정적이라서 2년만 돌리기엔 좀 아깝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생각할 때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첫 내 집 마련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돼요. 네. 굳이 왜 그런 고정관념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네.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려서 그때 실거주하면 되죠. 그리고 5억 7천이면 할 때 많아요. 천재예요 진짜. 그럼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을 아예 잘 몰라요.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진짜 이때까지 12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저축만 하는 게 그게 큰 그런 재테크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가 서울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지도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담하시면 좋죠. 추가적으로. 네네. 네, 그렇게 막 찍어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돈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거예요. 용산 빌라만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단 용산
용산 빌라만 피하십시오. 일단 최소한 피할 것만 좀 피하셔도 평타는 치니까요. 일단 누가 용산 빌라 사라 그러면 뒤도 보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도 동감. 막상 서울 가서 보려고 하다 보면 네? 걱정되는 게 네? 진짜 너무 금방 혹할까봐 그런 걱정도 있고. 네? 혹할까봐? 혹할까봐. 네, 혹할까봐? 네, 혹할까봐. 그러니까 그 기준은요. 기준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그냥 서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최근에 많이 안 오른 지역 위주로 하면은 그렇게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웬만한 신축 아파트, 서울의 브랜드 신축 아파트 중에 가격이 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그런 것만, 포인트만 잡아서 하셔도 평타는 치세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투자 메리트가 있는 곳을 좀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세권, 신축, 브랜드, 대단지, 요 정도 학군도 물론 있으면 좋고, 요런 지역 중에 하나 하면은 지금 들어가도 시점상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세종을 계속 요즘엔 가까워서 임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음이 정리가 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거면 세종보다는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해 많이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엄청 많아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네네. 여러분, 통화하고 있을 때는 전화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또 왔네.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하고. 네네.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한데요? 방금 통화하신 청주분은 네. 목소리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렇지 있겠죠. 않아요? 네. 목소리가 좋으셔. 네. 후랭이님 궁금한 게 용산 빌라만은 피하라고 한 게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시죠. 제가 용산 빌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그 유튜버들 중에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상담을 유도해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상담을 해요. 막 갖고 현란한 말솜씨로 막 후립니다. 사람의 그 심리를 이렇게 막 붐업을 시켜서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상담을 오게 해서 그 다음에 용산 빌라를 분양을 팔아요. 팔거나 분양을 시키거나 중개를 하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면 맞아요. 서울 입지도 모르면 맞아요. 누가 사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맞아요. 누가 이 얘기하면 혹하고 저 맞아요. 얘기하면 혹하고 맞아요. 지주택 혹하고 맞습니다. 막 이러다가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신축 빌라 맞아요. 그리고 용산이니까 재개발 최고 호재? 입지네. 최고네? 맞아요. 뭐 막 온갖 네. 개발 호재 갖다 다 붙여가지고 팔아먹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맞아요. 그걸 좀 함정에 빠지지 마셔라. 맞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제가 하드코어로 써놨다. 깜짝이야. 안녕. 깜짝이야.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상암동 사는 와이플라워라고 합니다. 와이플라워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잠깐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아유, 뭐 별거 없습니다. 상암동에 지금 아파트 하나 있고요. 아파트 이름이 뭐세요? GMC 상암 센트럴 파크라고 휴먼시어였던 아파트가 명칭을 바꿨어요. 네. 네, 거기 살고 있고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인천 영종도에. 네. 네네.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고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거는 좀 적고요. 여유자금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이번에 그 줄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2주택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3주택 가면은 취득세는 사실은 이제 12%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6%가 이제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면 6%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6%를 내고 둔촌주공을 하는 게 맞냐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천은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네네. 언제 등록하신 거예요? 이거 19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그거 그래도 주택수엔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취득세는 3주택인 건 맞는 거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거기는 한번 넣어보시는데 네네. 제가 볼 때 여기 가능성이 없으세요. 어차피. 네, 그래서 네네. 왜요? 그 경쟁률이 높아서. 네네네. 경쟁률 한번 넣어보세요. 네네. 언니,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작은 평수니까 넣어보셔서 뭐 전세나 월세 놓으시면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넣어보시는데 네. 이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넣어서 당첨이 되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당첨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예, 그래도 한 번은 넣어보세요. 조만간 이제 할 거니까.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여유 자금이 네. 아, 어머니, 이만큼은- 어머니, 잠깐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그게 3주택이 되면, 네.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인세 납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암동 센트럴파크를 팔게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지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요. 예, 제가 만약에 네, 만약 그게 당첨이 되면 네, 취득세를 그렇게 내더라도 네. 좀 기다렸다가 영종도 거를 먼저 팔 수는 없나요? 아니, 먼저 파셔도 되는데, 네. 그게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게 지금 상암동 센트럴파크에 살고 계신 거 아니세요? 맞아요.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둔촌주공을 산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그 상암동 센트럴파크를 파셔도 비과세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굳이 연종도 거를 안 파셔도 주택임대 납세로 묶여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둔촌동을 사고 나서 3년 이내 등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게 분양권 하고 나서 3년 이내만 네네. 그 상암동 센트럴파크를 파시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되기 때문에 예, 네네네. 굳이 영종도를 빨리 처분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포인트 제가 잡아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어머님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예. 네, 또 하나는 네. 죄송해요. 네. 아니. 되나요? 네, 그럼요. 예. 네네. 제가 죄송하지만 여유 자금이 6억이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제가 꼭 이 둔촌주공 말고 네. 다른 포지션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계속 그쪽 작은 아파트 뭔가를 하나를 찾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둔촌조공 마음 먹으셨으니까 한번 넣어보시고요. 넣어보시고 이제 떨어지면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6억이면 할 거 천지예요. 찾아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전화 통화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약 조건 하나 걸어야겠습니다. 자, 여유 자금 3억이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다들 지금. 이렇게 돈이 많아 다들. 뭐 지금 돈 자랑하려고 나 5억 있어요, 6억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엄청 힘들게 이제 모으셨겠지만은 객관적으로다가 보면은 굉장히 돈이 많으시네. 약간 현타 올라 그러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성남시 산성역 부근에 사는 록입니다. 산성역 쪽에 이제 그 신축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그 미래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지금 취득세나 중개수수료나 이런 거를 내고 지금 이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괜찮을지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1주택자세요? 네네, 1주택자입니다. 산성역 뭐 포레스트 살고 계세요? 네네. 산성역 포레스트에서 위례 어디로 옮기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미래가 너무 많이 가격 차이가 나서 네. 미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억 정도 더 추가하면은 네.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산성역 쪽도 이제 앞에 대단지 들어오고 네. 이제 그렇게 나아질 것 같고 이제 미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착공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좋은 그런 호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1억 정도 더 내고 이제 그다음에 수수료랑 취득세를 내고 이동을 하는 게 앞으로 볼 때 괜찮을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일단은 제 말이 뭐 100% 맞진 않잖아요. 네네. 맞진 않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위례로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왜냐면은 뭐 취득세도 어차피 1주택자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하시게 되면은 그냥 똑같이 이제 뭐 9억 초과니까 3%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니까 8% 12%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갈아탄다고 하면은 입지가 위례가 훨씬 좋죠. 성남보다는. 그래서 갈아타고 또 위례 신사선 이것도 나중에 착공되고 완공되면은 더 거의 중강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히려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갭 차이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이용해서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위례 롯데캐슬이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신사선역에서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데 네. 그래도 위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를 할지는 조금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큰 방향성은 성남에서 네네. 그 위례로 갈아타는 게 시점상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라면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서 단지 입지나 가격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큰 흐름에서 만약에 저라면 가겠다. 네네. 산성 포레스트보다는 위례 쪽이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깜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어떤 것입니까? 의정부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고요. 갖고 있는 이게 세를 주고 있는 집들이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한창 역전세가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금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이제 해줘야 돼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이게 좀 고민이 돼서 네. 지금 1억 넘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재 시세하고는. 임차인한테는 연락이 와서 이제 퇴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거 자금을 마련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에 많이들 여골세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은 답은 없는 상황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오피스텔이 삼성역 쪽에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도 일단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세입자한테 이제 만약에 내줘야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팔아서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도 좀 안 팔려가지고 사실 조금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려고는 하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그 이상으로 팔면은 아예 세입자한테 돈을 아예 내주지 못할 정도로 팔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 삼성에 있는 오피스텔 그 아파트이거든요. 좀 평수가 조금 있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시세가 제가 그때 좀 최고가로 샀어가지고 지금 떨어진 게 한 3억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3억 정도 떨어뜨려서 팔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은데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부분을 삼성역 대형 오피스텔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 판단이 적절하냐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약간 팔리는 것도 사실 요즘에 뭐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 그 아파텔이 아직 그 대상이 아니라고 또 하고 그래서 예. 합리적인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사실 그거를 좀 택하고 있긴 한데 혹시 뭐 다른 이거 말고 주택이 다른 게 뭐 많이 있으세요? 저질러 놓은 거 너무 네,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이지만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다. 전부 다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다 내놓는데 이게 내놨을 때 그 시세가 네. 돌려받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미 시세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거 팔면은 그거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세요? 다른 거를 팔면,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채를 팔면. 그러니까 네, 오피스텔. 다른 여러 채가 지금 예전에 따는 것도 매매가가 지금 그때 당시 구입했던 매매가가 지금 이미 전세가보다 더 내려가서. 아, 다 깡통 주택인 네,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에 있는 네네네. 물건이 재작년인가 구입을 했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팔아도 이제 다 안 되니까 네, 역전세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세입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네네. 그냥 월세로 좀 더 보태주겠다. 네네. 예,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아도 아니면은 경매 신청하셔야 돼서 경매로 넘어가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네. 내가 대신에 그래도 현금 흐름은 좀 원활하신 거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좀 그래도 괜찮으신 거 아니세요? 보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은 뭔가 좀 부수입을 만들어서라도 세입자한테 좀 피해를 안 주게끔 네네. 그 여골세를 좀 제공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 부분은 이미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나는 안 된다 이럴까봐 약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 절차도 사실 몰라서 이게 만약에 네. 답변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나가게 되면 경매 신청하겠죠. 경매 신청하게 되면 그거를 일단 저는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잃고 남는 그 못 받은 돈도 다른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재산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빨리 다른 투잡을 다른 부수입을 찾으시던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좀 도움 주실 분들한테 좀 이제 돈을 보태주시는 걸로 빌려주는 걸로 해서 네네. 일단 역전세를 막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처분해서 구조조정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러면 역전세가 거래가가 전세가 밑으로 내려왔다
올랐다라는 것들이 투자한 물건들이 그러면 오피스텔이세요, 주로? 아니요, 아파트도 하나 있고요. 근데 아파트가 그게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가 일단 재작년에 매수한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시세가 갭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갭이 있을 때 산 건데 지금 매매가가 일단은 제가 여기 전세 준 금액보다도 조금 낮아진 감이 있어서. 다른 물건은요? 다른 물건은 다 이제 오피스텔이죠. 네. 원룸이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지금 살고 있는 거주는 뭐 전세세요, 월세세요, 아니면 자가세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전세입니다. 전세면 그거를 월세로 돌리시고 그 전세금을 빼서 세입자한테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 말고 본인이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지금 전세 얼마 살고 계신데요? 네, 2억 5천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증금을 뭐 한 1억이나 5천으로 낮추면 네. 한 2억 정도 또 추가 자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 받는 방법도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것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사업자 대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안 그래도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일단은 전세금을 월세로 낮추시고요. 그 보증금 활용해서 갚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네요. 근데 네. 집주인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셔야죠. 제 말은. 다른 집으로.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해결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진짜 그렇구나. 네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버해라. 뭐 이런 방법들, 뭐 사업자 대출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존버도 어느 정도야 그럼요. 존버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광명 뉴타운 입주권을 좀 늦게 매수를 해가지고 예. 지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 지금 매도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으로 이제 성남의 상두현 2구역 34평이나 39평으로 조금 갈아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갈아타는 거나 기존 기축 아파트 갭 투자로 좀 옮기는 게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광명 뉴타운의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 이제 분담금도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약간 지금 좀 주춤하다 그래서 또 이걸 팔고 또 다른 거를 또 하신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광명 어떤 데인지 사업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해를 본 상태에서 또 팔고 지금 또 다른 데 또 취득세 부과하면서까지 갈아타는 거는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 좀 더 신중하게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대표님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제 25평이 상한가를 제가 10억 정도로 목표를 이렇게 정해버렸는데, 네. 이제 현재 뭐 고덕이나 이런 데 보면 훨씬 네. 상급지임에도 벌써 25평 가격이 한 10억 정도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갖고 왔을 때 제 총 투자 금액이 한 8억 정도 됐는데 25평 기준으로. 네네네. 이게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면 뭐 사업 지원이 조금 더 있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수익성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갈아타면은 이제 어디를 갈아탈 건지부터 시작해서 또 세금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주택자신 거예요? 예, 그 1주택자고 저는 그냥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또 팔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할 때 대부분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안 올랐으면 저는 안 파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냥 이게 존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좋은 게 보여도요? 좋은 게 보여도 일단은 수익이 안 나면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좋은 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일 때도 사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는 시점은 언제냐면 무조건 수익이 났을 때 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절대 손해를 보고는 안 팔아요, 저는. 잘.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설령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좋은 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좀 기다려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파는 게 맞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실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저희 부모님이 그 신도림에 푸르지오 1차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네. 여기 상승기 때 25평 기준으로 거의 한 6억 5천까지. 잠깐만 어디라고 다시 한 번만. 어디 푸르지오? 신도림 푸르지오. 신도림. 1차 신도림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25평이 말씀하세요. 몇 차예요? 1차입니다. 1차. 네. 예, 네. 102동이고요. 그게 네. 시세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거래도 없고 이제 실거래가도 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시점이나 매각의 아니, 금액 부모님은 같은 게 오래 예. 사시는데.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부모님은 여기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이제 예. 은퇴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 세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매각을 원하시는 상황이시거든요. 잠깐만, 이게 신도림 프루즈 1차가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인데 방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파트로 네, 이거 취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취득은 거의 분양 받으셔가지고 2012년인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거 1주택자세요? 아니요, 지방에 집이 또 있으시고 오피스텔이 한 채 더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면 어쨌든 비과세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2017년 8월 2일 전에 매수하셨더라도 예, 예. 비과세,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 중에 이게 제일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비과세 아닌 걸로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 뭐 파시면 되죠. 그 분양 받으셨으면 그래도 시세 차익이 좀 나신 거잖아요. 근데 뭐 신도림이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 뭐 GTX랑 뭐 이런 개발 호재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 그럼 계셔가지고 이거 만약 팔면은 얼마 남아요? 분양가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한 3억 정도였고 지금 시세가 한 6억 정도로 알고 그러면 있어요. 전세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세금은 지금 한 3억 정도? 그러면 3억 남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세금 내더라도 뭐 한 2억 정도 남으실 거잖아요. 2억 정도 남으실 거예요. 네네네. 일반 세금이니까. 그러면 2억 갖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사시면 돼요. 굳이 요거를 뭐 저한테 증여한다거나 굳이 오래 가져가시거나 그럴 필요는 그 2억 가지고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사시면 되죠. 네네. 이거를 팔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파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서. 네. 네. 요 신도림 프루조 1차, 2차 네. 요 근처 네. 맛집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신도림 프루즈 아파트는 어차피 이건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게 광명은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걸 팔고 또 더 좋은 데를 가자는 얘기였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왜냐면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근데 수익이 안 났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신도림 1차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받으셨고 양도세 수익이 났으니까 이거는 팔고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비과세도 신경 안 쓰고 비과세도 그냥 팔면 돼요. 만약에 비과세 다른 게 만약에 이게 비과세 받을 거였으면 다른 걸 처분하고 이거 양도 차익을 해서 이거를 이제 어차피 거주 요건이 없어도 되니까 이거를 비과세 받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받을 건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분 빨리 해야죠. 빨리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증여 문제 걸렸었잖아요. 네. 증여 문제도 이거를 신도림을 굳이 증여를 받는 거 보면 증여세 또 나오니까 차라리 본인도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이거를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걸 본인 명의로 사면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모든 고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가족이 다 적폐네요, 보니까. 집안이 다, 식구가 다 적폐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 오셔도 제가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면은 본인은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제가 한 10분, 5분 얘기 듣다가 5분 만에 딱딱딱딱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면서 한편으로는 쟤 뭐지? 되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오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이미 시장을 다 이제 위에서 들여다 보니까 통찰을 하고 제가 이제 이 답변 드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딱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래서 좀 상담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인천 미추홀구는 25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은데요. 네.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소유 중인데 지금 마이너스 피입니다. 네. 지금 마피에 파는 게 나을지 등기 마치고 세입자 맞춰서 2년 후에 25년에 매도하는 게 나을지요. 인천이 2022년 한 해에 2, 3억이 올랐다가 23년 2, 3억이 다시 내려서 지금 마피라 충격이 큽니다. 마피나는 단지가 이름이 뭐예요? 주안역과 인천시민공원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이름을 말씀해 네, 아파트 이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은 만약에 저는 요새 마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버티시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좀 주안역 미추홀 더 리브.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마이너스 P로 파는 것도 전 아니라고 보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게 버티면 되는데 근데
자금이 진짜 못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금이.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던져야죠. 근데 이제 자금 계획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 말피로 던지는 거는 좀 부정적인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이 맞으면은 어떻게든 좀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인데 이분은 제가 자금 계획까지는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전세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전세가랑 이제 자금 계획을 해서 버틸 수 있으면 좀 버텨보는 것도 괜찮은데 중도금 5회차까지 납부해서 매수하시는 분이 자금이 많이 들어서 사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될거님 그 중도금 그러면 오히려 지금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더 그 단지를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정말 나쁘지만 않으면 그냥 월세로 돌리셔서 월세 받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출 좀 받더라도 어차피 대출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조금 좀 그 마피로 던지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건 자금 계획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세가는 진짜 바닥을 키겠네요. 네. 입주물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안 되는 줄 알고 이거 포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이거 차 좀 갓길 세울게요. 되십니다. 예, 예. 그렇죠. 통화하실 때는 또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이렇게 되다니.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시청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네. 어떤 거세요? 제 고민은요, 제가 여기에서 대구에서 새 집을 살고 싶어가지고 아이들도 이거 중고등학생이고 각자 방을 주고 싶어가지고 새 집을 살려고 하는데, 해서 재건축을 사가지고, 재건축 이름이 달자 01이라는 재건축 명을 해가지고 작은 자리를 하나 샀습니다. 예, 저희들끼리 시소짜리라고, 예. 예, 하여튼 그 애칭까지 해가지고 했었는데 투자금을 3억 정도를 해가지고 1억 5천은 재건축을 하나 사고요. 예. 1억 5천은 파주에 있는 산내마을 3단지라는 아파트를 33평을 샀습니다. 파주요? 파주, 네네. 네. 운정 신도시에 있는. 네. 예, 그래서 그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오른 아파트를 매각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그거를 충당을 하자, 그런 계획하에 사가지고 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어차피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아내랑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네. 아내를, 직장 상사가 아내를 너무 갈구는 거예요. 갈고가지고 아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웬만하면 버틸려고 했는데 못 버티겠다. 예, 그래가지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해가지고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안 되니까 해서 하나를 처분해가지고 아내를 쉬게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놨긴 내놨는데 아예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주를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 아파트를 4억 5천에 샀거든요. 네네. 예, 4억 5천에 샀는데 그게 최소한 그나마 좀 남아야 그 아파트를 팔아서 아내가 쉴 수 있을 건데. 예, 그래서 제 목표는 이게 상담이 아니고 좀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 같은데. 이 산내마을 3단지 아파트가 네. 6억 5천이 언제쯤이면 올 건지, 진짜 올 수는 있는지, 기다리면 오는지. 그래서 아내한테 그래 여기 상담해보니까 오른다 가더라. 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바닥은 좀 찍었고, 일부 이제 금매물들이 늘어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쨌든 운정신도시는 가장 큰 게 핵심이 GTX-A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GTX-A가 이제 완공이 되면 여기도 네. 이제 좀 가격이 지금보다는 많이 낮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언제 6억 5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유 자금이 좀 되시면 네.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도 전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점상.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와이프분이 힘드신 거는, 네. 조금만 좀 버텨보시고, 어차피 이거 왜요? 왜? 네, 버텨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산내마을 3단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일시적 그건 1가구. 아닙니다. 네? 네네. 네? 그건 아니. 일시적 이가구는 안 됩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안 되면 어쨌든 양도세율이 이제 일반세율로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네, 하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하고 와이프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힘든 부분은 좀 다른 걸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다른 거? 아내한테 매번 말을 합니다. 네. 이거 힘들지만 네. 소처럼 일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네, 뭐 이렇게 가방도 있고 백도 있고 하니까요. 아하, 이거 제가 이거 네. 이거 말만 했지 이거 제가 행동은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조금 더 버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라면 좀 그렇게 좀 버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지금 거기 전세 만기가 요번에 이거 3억 5천에 전세를 냈는데 3억에 해달래 가지고 정말 이거 무릎까지도 딱 이거 뿌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해서 네. 3억 5천을 이거 5천만 원을 맞춰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은 저는 지난 것 같아요.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최악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좀 나빠지기는 힘들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전세 만기가 25년도 4월인데 네. 그때까지 이거 버티면 되겠죠? 네네. 좀 버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자금이 막 이렇게 4월.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막 투자하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또 여기는 GTS-A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기다리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GTS-A가 네. 삼성역까지 물론 여기가 이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GTS-A로 인해서 삼성역까지 뭐 20분이면 오는 거지 않습니까? 30분 그렇죠. 이내로. 네.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네.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시더라도 여기 아니구나. 좀 더 가져가시더라도 그렇게 생각 갖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게 생각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네. 대구보다는 파주가 조금 더 흐름이 먼저 올 가능성이. 그렇죠. 왜냐면 대구가, 그 말씀도 좋은 게, 지금 대구는 이제 입주 물량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흐름이 좀 더 오는데, 파주 쪽은 그래도 좀, 올 여지가 더 빠르게 올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뭐 급한 거 아니면, 네. 지금 뭐, 빨리 뭐 처분해야 되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내가 이거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 네. 자꾸 이거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가방이 좀 유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하면 제가 이거 재건축 대구에 투자한 네. 투자가 아니고 거기에 살고 싶어서 했는데 네. 달짝 01이라는 그 지역은 네. 어떻게 이거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실거주시니까, 선생님. 그러니까요. 실거주시니까, 그거는 요 사업 시행 지금 되고 있고,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그렇죠, 그렇죠. 뭐, 가셔야죠, 뭐. 그걸 뭐, 실거주 하셔야죠, 뭐. 아, 그래요? 예, 실거주랑은 또 투자랑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실거주시니까, 좋은데 사시면 되죠. 선생님. 그렇습니까? 네네. 또 선생님이 판단하신 기준이 그렇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이거 약간 좀 진짜 이거 좀 막눈이긴 막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로 또 가깝고 이거 아파트 사이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 사이에 탁 낑겨 있고 참 내 눈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대구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뭐 개별성이 뭐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닐 거니까. 네, 네, 그거는 뭐 유지하셔야죠, 뭐.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사랑하는 이거 저희 아내한테 소처럼 일 좀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재밌으시네. 엄청 유쾌하신 분인가 봐요. 와이프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청 네. 그 직장을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두게 하려고 이렇게 네네네. 노력하시는 모습 자체가 그쵸. 사실 뭐 그냥 좀 하고 다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치. 틱틱거리고 그냥 말 그치. 텐데 그치. 사실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그렇지. 와이프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려고 네. 하는 모습 자체가 일단 멋있네요. 네. 역시 경상도 사나이 멋있다. 역시 경상도 사나이들 멋있어. 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만 하죠. 설광님, 삼전동 빌라는 사도 되나요? 모아주택? 저 같으면 안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지 마세요. 네네. 절대 사지 마세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네. 사지 마세요.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거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 괜찮아요. 왜요? 아니.